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이버입니다. 자, 고모쇼 시즌2. 네, 오늘은 익숙한 얼굴이죠. 한국 주식에 대해서 대표로 나오셨는데 뭔가 약간 무게감이 있긴 한데 네. 지금 뭐 상태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네. 아무튼간에 뭐 오늘은 약간 좀 뭐 공감 방송 이 하락장이 언제 끝날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락장이 언제 끝날 것인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1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프리카 TV의 성장성. 뭐 사실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있죠, 당연히. 좋습니다. 네. 좋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뭐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뭐 탑라인 매출액이라고 하죠. 네. 그 부분은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뭐 사실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 실적이 안 좋아진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실적 성장 이루는 것 자체는 대단한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이 주식시장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는 요인의 80~90%가 매크로예요. 매크로. 그죠. 그래서 이걸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일단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재를 조금 좀 세밀하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 쪽으로도 지목을 하고 있고요. 뭐 장비 수출을 직접적으로 막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관련돼 가지고 KLA에서 반도체 수출을 못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죠. 일단은 뭐 인공지능이나 슈퍼컴퓨터에 들어간 핵심 칩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안 되고 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기업의 그런 18나노 이하의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네. 장비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128단 네. 중국 기업의 수출은 안 된다 하지만은 제3국 네.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제3국 우리나라 그냥 SK 하이닉스 네, 삼성전자죠. 그 기업들은 건별로 심사를 할 것이다. 네. 시진핑 3기가 딱 들어오면서 이제 주말 사이에서 안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안보의 핵심이 되는 거는 양안 관계라고 보는 대만. 그리고는 거기 또 반도체가 또 껴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혹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빠르면 내년일 수도 있겠죠. 사실 네. 네, 내년이나 뭐 내후년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뭐 준비한다는 그런 멘트라든지 그런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데 제 생각엔 반도체에 국한된 이슈는 아니고 그냥 네. 글로벌 매크로 악재죠. 지금 안 좋은 장속에서도 2차 전지는 그래도 투심이 계속 살아있다라고 맞아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뭐 리튬 관련된 얘기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어떻게 본다면은 좀 죽을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그 살아날 수 있는 불씨가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IRA 법안. 중국을 배제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약간 동맹국 중심으로 해서 네. 뭐 그런 2차 전지 산업 내지는 신재생 에너지 등등 뭐 부활을 시키겠다. 네. 그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그 미국이라는 그 캡티브 마켓을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얹혀지면서 또 최근 이런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시세가 좋지 않나. 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 사실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견고하게 흐름이 나온 것 자체가 네. 그런 부분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고수의 노트라는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국민연금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큰 틀은 결과적으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 네. 대체 자산 투자를 늘리겠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뭘 늘리면 뭘 줄여야 되죠. 네. 국내 비중을 줄인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한때는 러시아보다 더 안 좋았어요. 한때는. 그죠. 그 짤 엄청 돌았거든요. 네, 러시아보다 네. 안 좋았어요. 네.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국민연금이 안 사줘서 그래요. 그죠. 지금 되게 희한한 하락장인 게 뭐냐면은 주식이랑 채권이나 같이 깨진 장이에요. 원래 자산 배분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네. 주식 한 뭐 3, 네. 채권 7, 안정적인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주식 빠지면 채권 오르고 네. 채권 빠지면 주식 오르니까 네. 장기적으로 이거 두 자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르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뭔가 우상향을 갈 수 있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두 개 같이 빠지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채권 시장을 볼 때 미국이 어차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이끄는 곳이니까 맞아요. 미국채 10년물 혹은 2년물이 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펀더멘탈적으로 채권 금리를 본다라고 한다면 2년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준금리를 반영을 해요. 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장기적인 경기 전망을 반영을 해요. 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10년물 같은 경우가 10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죠. 네. 2년물보다 원래는 한 1%포인트 정도 높게 더, 거래되는 네. 게 일반적이긴 하죠. 네, 네. 0.5에서 1.5, 1% 네. 정도. 근데 지금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꽤 오래 지속되고 있어요. 네. 최근에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CPI 이런 게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년물은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근데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오를까? 근데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더 커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년물은 올라가려다가도 아마 빠질 거예요. 좀 본인이 찍었을 때 이 정도 친구들은 주도주로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볼 만하다라는 섹터가 있으면은 좀 몇 개 좀 찝어주시면은. 이런 상황에서 좀 펀드멘탈적으로 괜찮고 좀 볼만한 그런 주식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네. 했을 때서 제가 이제 3가지 정도 꼽아왔는데 이건 딴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네. 엔터주랑 네. 그다음에 뭐 조선주랑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이오 시밀러 쪽. 엔터 관련돼 가지고 지금 꼽으신 종목이 JYP랑 SM이 지금 이제 앞에 꼽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왜 JYP랑 SM을 말씀을 하셨는지. 일단은 엔터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 사실 그 코로나 이후로 해서 네. 그 전까지는 국내 음반 판매량이 더 많았는데 네. 그 기점으로 해서 해외 음반 판매량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 음반 판매량 국가별로 봤을 때는 원래 옛날에 일본이 1위, 아, 2위가 네. 중국, 네. 그다음에 동남아 등등 네. 이렇게 이어졌는데 사실 최근에 다시 한번 직결을 해보면은 2위가 거의 미국이에요. 중국이랑 거의 비슷해요. 네네. 1위는 무조건 일본이고 네. 즉 양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질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그러니까 핵심인 것 새로운 같아요. 시장이 열렸다. 근데 하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정도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의견도 좀 많은 편이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저렇게 된 거 이유는 뭐 수급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이죠. 시장에서 가장 싫은 건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돼야 돼요. 네네네. 100% 간다, 가면 언제 가냐, 뭐 그러면 남아있는 솔로는 활동하는 사람 몇 명이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누구누구가 언제 가고 그쵸. 그래서 언제가 공백이 되고 그쵸. 네, 유닛 활동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신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JYP는 지금 일본 시장에서 잘 나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도 좀 좋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특별히 일본 시장에서 잘 나가서 좋다라기보다도 네. 아마 내년에 그런 신인을 포함해서 뭐 트와이스라든지 핵심 그런 아티스트들이 대거 또 이렇게 데뷔한 무대가 있어요. 네네네. 컴백하는 무대도 있고 네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이브는 BTS 비중이 너무 크고 네네. YG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 비중이 큰데 네. 그나마 좀 분산돼 있다. 아. SM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에서 또 내일 약간 좀 컴백이라든지 데뷔 모멘텀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은 좀 좋게 봅니다. 조선에 대해서. 조선은 우리가 할 말이 진짜 많아요. 친환경성 모멘텀, 그죠. LNG 추진선이라든지 친환경 엔진 그런 그쵸. 거.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도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2023년부터 네. 특허가 만료되는 바이오 신약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휴미라 쪽. 네, 그렇죠. 네. 시밀러 부분에 있어서 네네. 이제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이미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죠. 뭐 그죠. 셀프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신약 모멘텀이 좀 대거 자리하고 있다. 2023년에. 네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 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20년 그때 이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빠졌어요. 그쵸. 1년 6개월 동안.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스크가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보는 거고 네. 정상화되다 보니까 사실상 한 1분기, 2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실적 감소는 끝난 것 같아요. 네, 네. 바닥을 쳤고 네. 이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자리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판매 법인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환율이 너무 올라갔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약간 수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플러스 오.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IRA 법안 관련해서 이게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예요. 사실 네, 네, 중국을 네. 견제하는 게.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중립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 똑같은 거거든요.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뭐 사실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더 망가진 건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북미 수출이 훨씬 크거든요. 네, 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이제 발빠르게 또 기민하게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네, 추가적으로 또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카카오 그룹.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신뢰성이 문제죠. 어차피 해봤자 뭐 자회사 괜찮고 뭐 엔터 뭐 괜찮고 뭐 앱툰 괜찮고 뭐 좋고 한데 어차피 이거 쪼개기 상장할 거 아니야? 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 그 회사를 사지.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쪼개고 나서 그 회사를 사지라는 마인드로 카카오 게임즈를 투자하신 분들이 카카오 게임즈를 또 쪼갰어요. 그 뒤통수 제대로 맞은 거. 우리나라도 조금은 이제 미국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비정상적이었던 그 흐름에서 조금은 정상화될 수 있지 않나. 우리나라는 사실 단타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개인 투자. 엄청나게 높죠. 그러니까 사실 주주와는 별 관심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은. 투자자도 없다. 그렇죠. 왜냐면 어차피 이거 뭐 무슨 테마주 올랐네? 팔아야겠다. 먹고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주주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네네. 투자하신 분들 같은 그죠. 경우에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장기 투자자들이 많아져야지 네. 사실 기업에 어떻게 본다면 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야지 주주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서 네. 그게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가면서 기업도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세팅이 되는 건데 네. 이제 이런 행위가 만약에 지금같이 계속해서 단타를 뭐
유발하는 그런 행위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희망을 좀 길게 가지라고 하시네요. 제가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 중심의 장기 투자를 네. 제가 채널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래 걸린대요. 네, 죄송합니다. 오래 걸리는. 방향성은 맞긴 맞지만 네네네. 조금 더 걸릴 것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테이버였고요. 달란 투자 1학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안녕.